오늘 또 LH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관한 그 후폭풍 이야기, 그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끝에 마침내 오늘 새로 발표된 대권 적합도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박에 1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박에 1위로 치고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2등과의 격차가 사뭇 벌어져서 1등, 2등, 3등이 첫째 자리 수가 다 다릅니다. 1등 윤석열, 2등 이재명, 3등 이낙연, 첫째 자리 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도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바로 LH공사 직원들의 전현직 직원들, 지금까지 드러난 건 13명입니다만 제3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대규모 주택개발 예정지가 있는 2곳, 이곳에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뉴스가 전 국민에게 전해진 이후에 감지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부동산 폭등이다, 이런 미친 집값이다, 이런 말들 써왔었지요. 그러다가 부동산 투기 얘기가 곁들여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부패 행위가 되겠습니다. 현직 공직자들의 명백한 불법 투기,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적인 부동산 분노가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집값 폭등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온 국민이 가슴 아리를 해왔는데 이제 LH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이것이 부동산 분노로 이어져서 지금은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전해진 따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양자 대결 구도, 그리고 서울시장 타자 대결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잠시 전해드리면,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3%,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39.8%,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격차는 7.5%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되겠습니다. 2월 중순께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가 그 이전의 추세를 뒤엎고 골든 크로스를 지나서 양자 대결에서 다소 야권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LH공사 불법 투기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임 발표 이후 3월 5일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추세가 단번에 뒤집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박영선 양자 대결에서 47대 40,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45.3% 대 41.6%, 반올림하면 그 역시 45대 42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명이 맞붙었을 때는 단일화의 야권 후보가 나오지 못하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순서로 36, 26, 24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월 중순께 이후에 3월 첫 주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확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 사퇴,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론조사업체 STI 이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은 현재로서는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여당의 악재다. 탈출구가 안 보이는 정부 여당의 악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추이는 비단 LH공사 불법 투기 의혹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응징하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SBS에서도 여론조사를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역시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초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추이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달라 보이는가요? 아니면 LH공사 투기 의혹,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이후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느니 그러면서 마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손절할 수도 있다는 듯이 변장관, 그 다음에 주택공사 질책을 하면서 좀 유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허탈감을 느낀다, 실망감을 느낄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랬고,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변창흠 장관이 현직 주무장관이고 과거 LH 사장이었고 바로 직전에 LH 사장이었습니다.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라. 선긋기 하는 느낌이 약간 들지요. 자, 변창흠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라. 민주당은 상관없다. 청와대는 아마 상관없을걸.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아주 신랄한 얘기를 했군요. 군인에게 총 맡겨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다. 군인한테 총 맡겨놨더니 그 군인이 쿠데타 일으킨 꼴이라고 합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자, 이렇게 말들은 여러 가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변창흠 의원에게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거취를 들고 나온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다시피 이번 일은 비단 LH공사 전현직 의원 13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일 뿐만이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신공항 가덕도 일대의 주변 부지 소유권 논란, 그것이 하나 겹쳐져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전격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김의겸 씨가 이번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서 의원직을 승계받았죠. 이 얘기까지 함께 뭉뚱그려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탄받았던 네 글자, 그것을 요약하면 내로남불 행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내로남불 행태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민주당 전체의 부패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자기만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잊은 듯 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 그것이 전면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180석 의석이 아니라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다.
슈퍼 여당이 정의와 공평을 깨트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화제의 중심이 있었죠. 그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 하나. 윤석열이 사라지니 검찰이 사라지고 나니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잠원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동물농장에 평화가 찾아왔다.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왜? 무서웠던 경찰관이 사라지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국정 최고 책임자, 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당장 해임하라. 네, 그랬습니다. 이번 사태 터진 직후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LH공사 전현직 의원들이 특정 농협 지점에서만 대출금을 받았답니다. 특정 농협 지점에서 대출금을 단체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 근무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별도로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열세명이 된 걸까요? 아니면 퇴근 뒤에 따로 모여서 주말에 따로 모여서 이마를 맞대고 함께 투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빈 땅에 미리 알박기 묘목을 심는 이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쓴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H는 부업이고 투기가 본업이다. LH는 부업, 투기가 본업. 심지어 LH공사 직원 중에는요. 토지 경매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뭔 줄 아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강사료를 싹쓸이하는 최고 유명 강사.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일타 강사였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초기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지 하지 말란 법이 있냐? 정말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의 투기. 그런데 그 조사도 변창흠이 한다고?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 조사단이 지금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국토교통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제목을 고양이 생선가게 사태 이것을 조사하랬더니 경찰관으로 조사관으로 고양이가 몰려왔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생선가게 맡긴 고양이 그 고양이를 좀 조사하랬더니 고양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조사관으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LH공사는요. 변창흠 지검장관이 이 LH공사 사장을 할 때 임직원 부패가 23건으로 6년 사이 가장 많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저희는 제작진들은 전 조간신문을 다 갖다 보고 있는데요. 그 조간신문들이 현장 기자들이 나름대로 이리저리 다 뛰어서 제3비 신도시 6곳 그 개발 예정 지역 다 현장 발품 팔아서 뛴 그 현장 땀 냄새 나는 기사들을 보면은 정말 억장이 막혀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가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랬군요. LH 직원들 묘목밭 서류엔 벼 재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 시흥시 지금 가장 그 뜨거운 땅이 과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논 3,996제곱미터 이러면 1,000 몇백 평 되겠군요. 여기에
LH공사 직원 4명이 함께 투기를 했는데 모두 벼농사를 짓겠다. 벼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4명 직원이 모두 다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뭐가 심겨져 있었다?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져 있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요, 시흥에 있는 한 동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열자 LH공사 직원들 이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과림동에 3년간 땅 거래를 분석해보니 93억 원대, 여러분 93억 원대 11개 필지 1만 7,500여 제곱미터 소유주하고 LH 직원 명단 10명이 일치했답니다. LH공사는 동명이인인지 아직 확인해주지 못하겠다 그랬답니다. 오늘 한국일보 톱은요, 3기 신도시 그것보다 더 의혹이 짙은 곳은 옆 동네 투기랍니다. 옆 동네. 진짜 고수들은 의심받을 수 있는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보다는 그 신도시 인접지역에 투기를 한답니다. 도창, 매화동 이런 데입니다. 2017년, 2018년 농지거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배, 3배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인접지에 더 많이 공략한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LH 직원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네, 지금 시각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건 말고도 전해드릴 뉴스 저희가 준비한 게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LH공사 문제 너무나 큰 문제고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판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 가게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LH공사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고양이들의 집합소 LH공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기업 성과급 지난해 1위, 그게 LH공사랍니다.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 성과급 5억 3,938만 원, 7명이 받아 챙긴 액수가 그렇습니다. LH공사가요, 지금 빚이 수십조 원입니다. 부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 부채가 재작년 대비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봉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늘어나고 정규직 직원들도 늘어나고, 임원들 평균 연봉이 재작년에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은 평균 임금이 드디어 8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올 3월 말쯤 아니면 4월 초쯤에 성과 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이런 걸 다 합하면은요, 약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랍니다. 고양이들이 또 별도로 챙깁니다. 생선 가게 말고 고양이들한테 매달 주어지는 성과금, 해마다 주어지는 성과급, 그 다음에 연봉, 이건 역시 알뜰하게 챙기고 있군요. 그것도 1위로 챙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망국의 범죄다.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다, 이런 뜻입니다. 망국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또 부정부패는 금세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차명으로 토지를 샀던 사람들이 차명을 빌려준 사람들의 입막음을 다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정말 간 큰 도둑들. 그런데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은 작은 물고기일지도 모릅니다. 새끼 고양이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배가 부룩 나와 있는 진짜 간 큰 고양이, 진짜 큰 물고기들은, 진짜 큰 도둑은 아직 이름조차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은 사람 이름을 갖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이랬습니다. 사람 조사해봤다 쓸데없다. 사람 조사해봤자 고구마 줄기 안 나온다. 뭘 조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돈 되는 땅을 조사해야 된다. 돈 되는 땅. 땅을 들여다본 다음에 땅값이 수직 상승한 곳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 땅의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따라가 보면 거기에 LH공사 직원, 국토부 직원, 청와대 직원, 다른 정부 직원 그 사람들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같은 초점 이겁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사람을 쫓아가는 조사, 이거 하면 쓸데없다. 뭘 쫓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땅.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수직 상승한 땅, 이 땅을 쫓아간 다음에 그 땅의 매입 자금의 주인, 이걸 쫓아가면 진짜 조사를 할 수 있다. 노련한 검찰관들이, 검사들, 검찰의 수사관들이 달려들면 약 2달간에 걸쳐 조사를 한 뒤에 전체적인 얼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 걸린다. 검찰이 수사해도. 공무원들은 의뢰 차명을 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무원들은 의뢰 차명을 쓴다. 특히 원래 맹지였던 곳, 이곳을 들여다보랍니다. 맹지라는 건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샛길이 없는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는 어떻다? 개발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아주 헐값입니다. 이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이 시작되면 이 가운데 있었던 맹지가 어느 날 도로가 뚫리면서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맹지를 사들인 사람, 이 사람들 조사. 그 다음에 보상 기준에 맞게 딱 그 기준에 맞춰서 땅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등기부 등본 열람하면 금방 차립니다.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6곳 개발지역, 그곳 말고 그 인접지역 여기를 들여다보랍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 믿지 말랍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고 하죠. 이 국수본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이 있는데요. 이 특별자 붙은 데일수록 별로 믿을 게 없습니다. 이 경찰에 있는 국수본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아마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 기대할 수 없습니다. LH공사 전현직 의원,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는 13명, 그 사람들의 제3기 신도시 6곳, 대규모 택지 개발 2곳, 이곳에 이 사람들이 이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 정부는 이제 5배를 환수하겠다, 이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11시 김광일 쇼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지금의 정서는 환수가 아니라 몰수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5천만 원, 지금 법에는 벌금 5천만 원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을 때릴 수 있도록 하라. 형사처벌을 하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시오.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임 발표, 그게 3월 4일 있었습니다. 오늘이 3월 8일, 이제 나흘 지났습니다. 날짜로 치면 이제 닷새 됐습니다. 닷새. 그런데 여러분도 짐작하셨고 저희도 추측했다시피 윤석열의 전격적인 사임 발표,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에 그리고 대권 경쟁 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벌써부터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이 나온 이후에, 조간 신문들이 나온 이후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 소장이 이강윤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여러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던 언론인 출신이 맡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TBS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윤석열 32.4%, 윤석열 32.4%, 2등 이재명 24.1%, 3등 이낙연 민주당 대표 14.9%.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3명의 3강구도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앞자리수가 다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새해 벽두 지난 1월 초, 그때 윤석열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30%가 처음으로 넘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 저도 윤석열 사실은 이제 무대 위에서 모습이 안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한참 뒤로 물러서는 지지율이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7%, 한 자릿수 밑으로 빠지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대선 적합도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5일 전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2등 혹은 3등 15%, 7% 이쯤에 머물러 있던 지지율이 32.4%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치자면 석 달 만에 급등, 반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전격 사퇴, 그리고 본격적인 정치 선언, 이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로남불 정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은 불법 토지 투기꾼이었더라 라는 LH공사 전현직 13명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토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YTN 방송이 3월 5일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적절하다 48%, 부적절하다 46.3%. 윤석열이 정치하는 것 잘하는 일이야 48%. 아닌 것 같은데 46.3%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빨리 정치에 올라와, 정치 무대에 올라와, 이런 기대감을 절대 다수가 표시해 주셨고요. 민주당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윤석열이 정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의 정치 잘한다가 48%, 아닌 것 같다, 부적절하다 46.3%였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장 사이다 발언은 주말 동안에 오랜만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사이다 발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호용 원내대표가 한 말이었습니다.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권력 비리를 파헤쳐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1시간 만에 그 사표를 수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권 인사들조차 박수를 쳤던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그 날짜로 수리를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자 윤석열 총장이 떠난 뒤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검찰 조직을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아침마다 집중 포화를 쏟아붓던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지휘자가 입 이렇게 입단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이것을 위해 밀어붙이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것도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마치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자마자 현 시점에서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러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그렇게 살짝 비틀어서 개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폭탄이 터졌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정권의 정점에서 등산을 마치고 하산길을 걸어 내려와야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 폭탄이 마치 재앙처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정치적 일성이라도 하듯이 LH공사 전현직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망국의 범죄다 이러면서 LH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제1성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제1성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독자 노선을 당분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제3지대의 정치 세력들과 합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요, 강남에 있는 모 맥주집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맥주를 마셨답니다. 네. 일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제1야당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범야권의 두 후보가 맥주를 마셨답니다. 여기에서 나온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 네 글자, 허심탄회. 네. 일단 두 후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호 2번으로 가느니, 기호 4번을 유지하느니, 그 다음에 당심과 일반 표심을 몇 퍼센트의 비율로 물어봐야 할 것인가, 물어볼 때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로 할 것인가, 누가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인가.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 하면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한 질문이 되고, 경쟁력 있는 후보 하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질문이 아니냐,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그동안 사뭇 좀 앞서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줄로 세워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똑같이 23%를 나타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격차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